자기야, 나 좀 봐. 응? 왜?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미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알아, 그래도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래, 알았어. 남편이 6개월간의 이혼 대기 기간이 끝나자마자 불륜녀와 재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6개월 동안 조용히 형님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를 모았죠. 밤새 걸려온 전시댁 전화가 93통이었어요. 8억 연봉, 우리 딸을 네가 뭔데 잘라? 제 이름은 박지원이에요. 37살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순간에 대한 거예요. 저는 5년 전 남편 강민호와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어요. 민호는 CEO로 전략과 대외 업무를 맡았고 저는 CFO로 재무와 내부 운영을 총괄했죠. 우리 둘 다 대기업에서 10년씩 일하다가 나와서 만든 회사였어요. 처음엔 둘이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직원이 120명까지 늘어났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민호 형님인 강미라 씨도 합류했어요. 형님은 이전 직장에서 영업팀장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 회사 영업이사로 모셨죠. 연봉은 8억 원이었어요. 솔직히 좀 높다고 생각했지만 민호가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이 될 줄은요. 작년 봄이었어요. 민호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항상 새벽까지 회사에 있다고 하더니 주말에도 투자자 미팅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죠. 저도 CFO니까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상했던 게 제가 아는 미팅 일정하고 민호가 말하는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번은 오늘 SH 벤처캐피탈이랑 저녁 미팅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미팅이 다음 주로 잡힌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일정 조율한 건데.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그거 다음 주 아니었어? 그랬더니 민호가 당황하면서 추가 미팅이 잡혔어. 급하게. 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했어요. 5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민호가 또 늦는다고 해서 저는 먼저 퇴근했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문득 민호 노트북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절대 집에 안 두고 가는데 그날따라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죠.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편 물건 뒤질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고요. 메신저를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아, 오늘 못 봐서 미안해. 와이프가 일찍 퇴근해서 시간이 안 됐어. 괜찮아요, 오빠. 내일 토요일인데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일 오전에 나갈게. 우리 점심 먹고 호텔 가자. 수진, 이수진. 우리 회사 개발팀 주니어 개발자였어요. 28살. 작년에 신입으로 들어온 애. 손이 떨렸어요. 더 올라가서 대화를 받죠. 8개월 전부터였어요. 8개월 동안 제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지원이는 눈치도 없어. 요즘 내가 얼마나 너한테 빠져 있는데.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요. 알아, 나도. 조금만 기다려. 회사 지분 문제 정리하고 할게. 제가 13년을 함께한 남편이 쓴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새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죠. 민호가 새벽에 들어올 테니까.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정말 골프 친다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먼저 민호 노트북의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 찍었어요. 그리고 민호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죠. CFO니까 회사 법인카드는 물론이고 민호 개인카드 사용 내역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 꽃집, 보석가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님이었죠. 충분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 창업자시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귀하가 유리해요. 상대방 유책이니까. 회사 지분은 각자 가지시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회사 지분 관련 서류, 결혼 후 재산 증식 내역, 불륜 증거 전부 정리했죠. 7월 초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민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당신 8개월 전부터 이수진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증거도 다 있고요.
민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혼 합의서 여기 있어요.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재판 가는데 그럼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호는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회사 지분은 각자 유지하되 민호가 저한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우리 공동명의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했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혼 신고가 접수됐죠. 8월 5일이었어요. 한국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재혼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호가 수진이랑 재혼하려면 최소한 내년 2월 5일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6개월을 계획했어요. 조용히, 치밀하게. 이혼한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CFO로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각 부서 예산을 체크하고 투자 유치 준비를 했죠. 민호와는 회사에서만 최소한의 대화를 나눴어요. 둘 다 프로였으니까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제가 2분기 재무제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영업팀 예산 집행 내역이 좀 이상했어요. 특히 거래처 접대비 항목이요. 분기당 보통 5천만 원 정도 쓰는데 최근 3분기 연속 1억 2천만 원씩 지출됐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그 돈이 전부 법인카드가 아니라 직원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방식으로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강미라 이사 명의로요. 제가 경리팀 박주임을 불렀어요. 주임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영업팀 접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것도 전부 미라 이사 개인카드로? 박주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미라 이사님이 VIP 거래처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해서요. 법인카드 쓰면 내역이 다 남으니까 거래처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개인카드 쓰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시겠다고. 영수증 다 있어요? 네, 있긴 한데 전부 간이 영수증이에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이런데. 간이 영수증?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목적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즉시 감사팀에 내부 감사를 지시했어요. 영업팀 접대비 집행 내역 전수조사하세요. 거래처별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 분석하고 실제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확인도 해보세요. 2주 후 감사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CFO님, 심각합니다. 거래처 담당자 10곳한테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접대받은 건 5곳뿐이고 그것도 금액이 보고된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접대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 돈은? 미라 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업무와 무관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3분기 동안 3억 6천만 원. 그 돈을 강미라 이사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외부 회계법인의 용역을 맡겨서 지난 2년치 영업팀 예산을 전수조사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총 9억 8천만 원. 강미라 이사는 입사한 2년 동안 거의 10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확인서, 회계장부, 전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 준비도 했죠. 10월이 됐어요. 민호는 여전히 회사에 나왔지만 수진이와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에서도 둘이 함께 점심 먹고 퇴근도 같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한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11월 말 민호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지원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나 2월 되면 수진이랑 재혼하려고. 그 전에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저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당신 인생 사세요. 민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줄은 몰랐나 봐요. 12월 초 저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안건은 영업이사 강미라 해임 건이었죠. 이사회 당일 강미라 이사는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고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오늘 안건은 강미라 이사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전부 공개했어요. 신용카드 내역, 거래처 확인서, 회계 분석 보고서, 2년간 9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증거였죠. 미라 이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거래처 접대비라고 처리하신 돈, 실제로는 본인 개인 용도로 쓰셨죠?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증거 다 있어요. 나는 정말 거래처 접대를 했어. 이건 누명이야.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LV 매장에서 800만 원을 쓴 게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됐죠? 누구한테 선물한 건데요? 미라 이사는 대답을 못했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미라 이사 해임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사 고소장도 접수했죠. 업무상 횡령죄로요. 그날 저녁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전 시어머니였어요. 박지원,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CFO로서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에요. 무슨 횡령? 그건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어. 너 같은 게 우리 딸을 모함하는 거지. 증거가 다 있어요. 거래처 확인서도 있고 신용카드 내역도 있고요. 아주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미라 씨가 명품 가방 얼마나 많이 샀는지. 너! 이혼한 주제에 아직도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하려고 환장했구나. 민호가 너 버린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10분 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죠. 지원아, 누나 일 좀 어떻게 안 될까? 엄마가 지금 완전히... 안 돼요.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미 고소장 접수했어요. 지원아,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전 가족 아니에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회사 돈 10억 가까이 빼돈인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10억은 무슨...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강민호 씨, 당신은 CEO면서 회사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누나니까 눈 감아준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전화가 93통 걸려왔어요. 전 시어머니가 60통, 민호가 25통, 미라 씨 친구들과 친척들이 8통. 저는 50통째부터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욕하고 협박하는 소리뿐이니까요. 새벽 2시쯤 문자가 왔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박지원, 내일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우리 딸 연봉이 8억인데 네가 뭔데 잘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자를 스크린샷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협박 증거로 추가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는데 로비에 전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박지원, 나 좀 봐.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 듣기 싫어?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 저 여자랑 우리 아들 이혼했어요. 저 여자가 우리 딸 모함해서 회사에서 잘랐다고요. 직원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여기는 회사예요. 사적인 일로 업무 방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변호사? 변호사,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딸이 뭐 잘못했는데? 회사 돈 좀 썼으면 어때? 그만큼 일했는데. 9억 8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신 게 좀 썼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명품 가방이요? 해외여행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파티한 게 업무였어요? 너, 증거가 있어? 증거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원하시면 사본 드릴까요? 검찰에 제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펼쳐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게 다 진짜야? 미라 씨가 쓴 돈의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루이비통 강남점 810만 원, 에르메스 압구정점 1250만 원, 신라호텔 다이닝 480만 원, 제주도 한화 리조트 380만 원.
2년치가 전부요. 미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해임된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사회 만장일치 결정이에요. 전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나는 몰랐어.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그리고 비틀거리며 나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딸이 횡령을 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CFO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12월 중순 미라 씨가 구속됐어요. 검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선처를 위해 자백하라고 권유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민호가 또 전화했어요. 지원아, 누나가 구속됐어. 제발 선처 부탁 좀 해줘. 합의할 수 있잖아. 합의는 미라 씨가 횡령한 돈 전액 변제하면 고려해 볼게요. 10억을 어떻게 당장 구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돈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대로 가는 거죠. 지원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부부였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실 저도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미라 씨가 잘못했다고 해도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해질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울어버렸죠. 13년을 함께한 남편, 5년을 같이 키운 회사, 가족처럼 지냈던 시댁 식구들 다 끝난 거예요. 친구 수경이한테 전화했어요. 수경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원아,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수경이가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제 얘기를 듣고는 한참을 안아줬죠. 지원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피해자야. 바람 피운 놈도 잘못이고 회사 돈 훔친 사람도 잘못이고 너는 그냥 정당하게 대응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 잔인한 건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지. 너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수경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당당하게. 1월이 됐어요. 회사에서 미라 씨 후임으로 새 영업이사를 뽑았어요. 외부 영입이었죠. 이번엔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았어요. 민호와는 회사 일 외에는 아예 대화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저를 피했고요. 수진이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지만 저랑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함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2월 5일, 드디어 이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회사 가려고 준비하는데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원아, 오늘 수진이랑 재혼 신고하려고. 그 전에 한 번만 보자. 할 말이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12시에 봐요.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지원아,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그냥 너한테 고마웠던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던 것 같아서. 회사 같이 만들 때 너 없었으면 못했어. 재무관리도 너가 다 했고 투자자들도 네가 설득했고 CEO는 내가 했지만 진짜 회사 키운 건 너였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부부니까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다가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 보이고 내 얘기 들어주고 인정해주니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변명처럼 들려요. 변명 아니야. 그냥 설명이야. 나 진짜 최악이었어. 너한테 한 짓도 그렇고 누나 일 눈 감아준 것도 그렇고. 미라 씨 일은 알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 알았어. 누나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했는데 설마 회사 돈을 그렇게까지 쓸 줄은. 그냥 형제니까 봐줬어. 그게 잘못이었어. 많이 잘못하셨죠. 지원아, 너 이제 어떻게 지낼 거야? 잘 지내죠. 혼자서도 잘 살아요. CFO로 계속 일할 거고 투자도 계속 받을 거예요. 당신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요. 그렇겠지, 너니까.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 오늘 오후에 수진이랑 구청 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후회돼. 뭐가요? 너랑 헤어진 거.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 같지는 않아. 너는 파트너였잖아. 인생 파트너. 수진이는 그냥 연애하는 사람? 강민호 씨, 그건 수진 씨한테 너무 미안한 말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최악이지. 나 진짜 답 없는 인간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재혼 축하해요. 이번엔 잘하세요. 지원아. 네? 너 행복해. 꼭. 네, 당신도요. 카페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 13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3월 초, 미라 씨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미라 씨를 봤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2년간 약 9억 8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해자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미라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가족이 현재 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겠습니다. 10년 분할 변제, 이자 포함해서 매달 600만 원씩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이 조건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미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미라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대신 10년간 매달 6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 4억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일하면서 갚겠다고 했어요. 4월이 됐어요. 봄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였죠. 민호와 제가 각각 지분을 조금씩 줄이고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민호가 말했어요. 지원아, 네가 정리한 재무자료 덕분에 투자 받을 수 있었어.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도 이 회사 공동 창업자니까요. 지원아, 우리 회사는 계속 같이 할 수 있을까? 일 잘하면 되죠. 사적인 감정은 이미 정리했어요. 민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회사를 떠날까봐 걱정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5월 어느 날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죠. 신입 직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재무팀에 입사한 김도현입니다. 30살이고 이전에 KH 회계법인에서 5년 일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회 후 회식 자리에서 도현 씨가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CFO님, 저 KH 회계법인에서 CFO님 회사 감사 작업 참여했었어요. 그때 CFO님 재무제표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했어요. 그래요? 반갑네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재무전략 관련해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렇게 저는 도현 씨와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일 얘기였죠. 근데 도현 씨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진실했어요. 6월 어느 금요일 저녁 도현 씨가 말했어요. CFO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업무 외적으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좋아요. 도연수 후 2시 어때요? 도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완벽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37살 박지원, 이혼녀, CFO,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죠. 저는 강했어요. 남편의 배신도, 10억 횡령 사건도, 93통의 협박 전화도 견뎠으니까요. 그리고 당당했어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요. 이제는 행복할 차례예요.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요. 핸드폰을 봤어요.
도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CFO님, 오늘 커피 약속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꿈 꾸세요. 저는 답장했어요. 저도요. 내일 봬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저는 준비됐어요.